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2017년 9월 8일 금요일 아침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을 열었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 서울에서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 한일 과거사 문제 당분간 거론 안 한다. 계속해서 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 극동개발 협력과 성공이 북핵 해결의 근원적 해법이다. 다음은 조선일보. 미국의 김정은 끝장 제재. 이번엔 경향신문. 사드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넜다. 그리고 서울신문. 사드 배치 완료하자 중국 도 넘은 망발. 아울러 한겨레. 문재인 정부마저 약속 저버렸다. 청와대는 침묵. 또 동아일보. 김정은의 싸늘해진 시진핑. 이제는 국민일보. 북핵 대응 뭉치는 한미일 안보리 체제. 김정은 겨냥.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폭력의 늪에 빠져드는 학교 밖 청소년. 이상 오늘의 종합일간지 헤드라인 짚어보았습니다. 9월 8일 금요일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인사드립니다. 김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은정입니다. 은정씨, 어제 경북 성주에 사드 배치가 완료된 것에 신문들이 주목하고 있군요. 네, 경향신문, 서울신문, 그리고 한겨레가 일면 헤드라인으로 꼽았습니다. 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대단히 부정적인 뉘앙스로 일면 헤드라인 제목을 뽑았고요. 자,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40분 동안 알찬 뉴스로 엮어가 보겠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를 통해서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날씨 알아보고 잠시 후 뉴스 브리핑 이어갈 텐데요. 기상청에 최혜윤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아침에 일찍 나오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는데. 아닙니다. 네. 몇 시에 일어나세요? 저는 한 5시쯤 일어나서 오늘 나왔어요. 예. 새벽형 리포터 최혜윤 리포터로부터 오늘의 날씨 브리핑 받아보시죠. 네, 뉴스 브리핑 날씨입니다. 오늘은 맑고 깨끗한 가을 하늘 만끽하실 수 있겠습니다. 종일 맑은 날씨 이어지고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은 조금 쌀쌀한데요. 서울은 20.4도, 대전 18.9도, 안동 15.7도의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지만 저녁에는 다시 또 바람이 차가워지는 만큼 출근길 겉옷 꼭 챙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안개가 짙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안개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가시거리도 무척 짧아져 있습니다. 특히 전남 화순과 전북 고창은 가시거리 50m 정도고요. 충남 서천이 70m, 경북 고령은 130m에 머물러 있습니다. 교통안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기온 오르면서 안개는 점차 사라지겠고요. 낮에는 어제보다도 1, 2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는데요. 서울 29도, 대전 29도, 광주도 29도, 대구는 30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정보 최혜인이었습니다. 업계 최초 2주 체험 정책으로 유명한 슈엔 침대, 더 편한 천연 통가죽 면피 소파도 출시하였습니다. 전시 체험장으로 오세요. 더 많은 혜택이 기다립니다. 어디에 있다고? 검색창에 슈엔 침대. 하루 한 잔, 내 몸에 좋은 습관 새싹당 콩차. 추석 선물은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죠.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반지, 벤지, 반지, 벤지. 오빠 나랑 무슨 게임 할 거예요? 벤지. 벤지. 오빠는 마법사 업데이트.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0,000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오늘의 이슈를 맛깔나게 요리합니다. 어제 아침에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경북 성주에 위치한 사드 기지에 발사대 4기가 추가로 배치됐습니다. 이로써 사드 포대 1개가 완비된 건데요.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사드 배치가 지연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 브리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로써 사드는 한국에 들어온 지 반년 만에 1개 포대가 정상 작동하게 되었다. 이는 5천만 국민과 주한미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이고도 불가피한 조치로 정권과 좌파 세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염원을 이룬 것이다. 국민이 안보 무능 정권을 이긴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자유한국당은 사드 포대 1개를 추가 배치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도 복지 이거보다도 미사일이 더 중요하다. 10조 들여서라도 미사일부터 배치하자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보수 정당은 이렇습니다. 여당과 정의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핵 위협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이번 사드 배치는 임시 배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확정 배치가 아니라 임시 배치라는 점을 강조한 건데요. 반면 정의당 입장은 이것은 사실상 확정이나 다름없다며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정미 당대표는 사드 배치는 외교적, 경제적 자해 행위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의 푸들이 됐다는 표현도 내놓았었는데 나중에 철회했습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의 기자회견 내용 일부 들어보시죠. 전 정부의 정당성 없는 조치를 폐기하고 처음부터 국민과 논의했어야 했습니다. 임시 배치라는 말로 현혹하고 완전 배치시켜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사드 강행이 아니라 전 정부와 사드 기습 배치에 얽힌 진실부터 철저히 밝히는 것입니다. 실패한 안보 정책을 그대로 따르지 말고 이제라도 멈추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사드와 관련된 모든 조치를 국민들이 이해하고 동의할 때까지 무기한 연기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중국은 이번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 패권 경쟁에서 한국이 미국의 손을 들어준 모양새이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서 중국의 사드 보복이 한층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주목되는 매일경제 기사 소개해 주시죠. 이마트가 중국에서 완전히 철수합니다. 5년 동안 적자가 2천억 원이나 쌓인 점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만 이 중국의 사드 보복까지 겹치면서 설상가상이 됐습니다. 이 중국에 진출한 지 20년, 이마트는 중국 매장 5곳을 태국 최대 재벌인 CP그룹에 매각할 예정인데요. 협상은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로 공식 발표는 다음 주에 있을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6일 중국 인민일보의 영문 자매지인 글로벌타임스는 베이징 기차가 현대자동차와 합자를 끝내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사드 보복으로 현대자동차 역시 중국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관영 매체를 동원해서 현대차 흔들기에 나섰다는 관측 오늘 매일경제가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 일면 머릿기사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당분간 과거사 문제를 한일 간의 현안으로 다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북핵과 미사일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북한의 위협 등 양국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가 발목 잡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이슈를 끌고 가자는 이야기다. 이렇게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의 폐기에 대한 이야기는 수면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한미 간 문제지요.
지난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FTA의 폐기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발언해서 우리를 놀라게 했었습니다. 한미동맹에 커다란 생채기만 남긴 채 나흘 만에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폐기 논의는 없던 일이 된 겁니다. 사실 미국 경제계와 의회 측에서도 폐기에 반대하는 기류가 강했는데요.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동맹국인 한국이 위기에 몰렸는데 장사꾼 논리로 한국을 곤란하게 한다. 이런 비난 여론도 컸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사드 배치가 된 날 한미 FTA 폐기 주장이 폐기됐네요. 네,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제3차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에 나섰습니다. 동방경제포럼 어떤 기구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동방경제포럼은 러시아가 주변국과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2015년부터 개최한 포럼인데요.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도발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또한 러시아를 향해서는 대북 제재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는데요. 이 연설의 일부 한번 들어보시죠. 며칠 전 북한은 6차 핵실험으로 또다시 도발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뿐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극동 발전을 위한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나는 북한의 도발을 막는 국제적 제재에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동참해온 것을 감사드리면서 지속적인 지지를 요청합니다. 또한 나는 동북아 국가들이 협력하여 극동 개발을 성공시키는 일 또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근원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복귀하여 이러한 사업들에 동참하기를 절실히 바랍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히 아베 신조 일본 총리처럼 돼가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느냐? 한반도 외교안보 전문가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입니다. 정세현 전 장관이 어떤 분입니까?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대선 캠프 자문단 역할을 한 10년의 힘 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인물이죠. 이런 발언의 배경은 문재인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중단해달라 이렇게 협력을 요청했기 때문인데요. 정세현 전 장관은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초강경 지시를 내리는 모양새는 참 보기 좋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와대 참모들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대통령의 발언이 대회에 나가기 전에 수위 조절을 하는 것이 참모들이 해야 하는 일이다. 이렇게 질타한 겁니다. 청와대와 대선 당시 자문기구 인사들 사이에 소통이 원활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싱크로율 100%. 이 기조 속에서 오늘 조선일보 일면을 보면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서 북한을 상대로 한 원유, 가스 수입 금지, 수출 금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해외 자산 동결과 해외 여행 금지 등이 포함된 초강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미국이. AFP 등 외신들이 이런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중앙일보 기사였습니다. 바른정당 이해훈 대표가 대표직에서 스스로 사퇴했습니다. 최근 사업가 옥모 씨가 이해훈 대표에게 6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 이렇게 폭로한 바 있었지요. 이해훈 대표 갚았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서 옥모 씨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옥모 씨는 이해훈 대표가 김치와 같은 밑반찬도 자신에게 요구했다. 이렇게 주장해서 논란이 증폭됐는데요. 이해훈 대표가 사퇴 기자회견에서 밝힌 말 들어보시죠. 저는 오늘 바른정당 대표직을 내려놓겠습니다. 다만 실체적인 진실은 조만간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입니다. 당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거짓모함에 당이 굴복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 하고 강하게 항변하는 점, 또 자강이 옳다고 믿는 많은 동지들이 저의 사태로 자강의 불씨가 사그러지는 것 아닌가 걱정하신다는 점, 이런 점들이 저의 고민을 깊게 했습니다.
그러나 당이 한시라도 빨리 슛을 넣어 전진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체제가 시급히 필요하다라는 일각의 주장도 받아들여서 더 깊이 고심했습니다. 김용민 파일. 지난 대선 직전 황교안 권한대행이 사드 알박기를 시도하자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대선을 앞두고 지금 정부에서 좀 무리하게 이렇게 강행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 그리고 성주 주민들은 사드 배치는 전 정권의 적폐가 아니고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저지른 불법인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4월 26일 날 사드 불법 배치했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말을 뒤집은 일은 없었는데 후보 시절 발언 6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계속해서 핵 도발을 계속해 나간다면 그때는 사드 배치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지금처럼 한반도 비핵화라는 이 원칙에 계속 위반되는 행동을 하면서 핵 도발을 계속해 나간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사드 배치가 불가피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북한이 핵 도발이 계속한다면 사드 배치를 하겠다고 분명히 언급했고 지금 다른 대비책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북한이 자꾸 핵을 고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으니 사드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실제 효용을 떠나서 국민들이 심리적으로라도 사드가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안보에는 도움되는 면이 있는 것이죠. 특히 또 사드가 주로 주한미군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 또 한미 동맹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안보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문 대통령이 말 바꾸기 한 적은 없다. 이렇게 자신할 수만은 없어 보이는데. 저는 사드 문제는 다음 정부로 미뤄라. 이미 한미 간의 합의가 된다라는 점을 감안해야 될 테지만 우리가 우리의 국익을 중심에 놓고 그러고 내부적으로 충분히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런 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이는 국회의 비준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는 국회의 비준도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중국, 러시아 같은 우리 이런 이웃 국가들을 설득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한 것이죠. 중국, 러시아 같은 우리 이런 이웃 국가들을 설득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한 것이죠. 슈퍼맨은 행복할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약한 자를 위해 헌신하는 공익단체와 공익활동가를 지원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아름다운 재단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유산균은 똥만 잘 싸게 해주는 게 아니야.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그런데 아무 유산균이나 사 먹으면 되겠어. KOL팜의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봐.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문의 전화는 010-5220-7924.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그거 알아? 박대리가 군뱅이를 먹는다며? 술, 대화, 사람, 그리고 술자리에 필요한 마지막 한 가지. 살아서 집까지 술친굼. 재구매율과 후기가 좋은 술친굼을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술친굼만 먹었어도.
소주, 맥주, 와인, 그리고 술자리에 필요한 마지막 한 가지, 살아서 집까지 술친굼. 재구미율과 후기가 좋은 술친굼을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SBS 러브 FM 103.5MHz, KNN 러브 FM 105.7MHz를 통해서 서울과 수도권, 부산에서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릴라를 통해서는 전국과 전 세계에서 함께하실 수 있고요. 이 아침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의견 개진해 주시는 분들 계십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이나현님, 오늘도 뉴스 브리핑 자동 실행 설정해 놓고 왔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온 국민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순주님, 출근하려고 화장하면서 듣고 있어요. 유익한 방송이라 많이 소문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윤재님, 110년 전 대한제국이 겪었던 풍전 등화의 데자뷰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요? 좌우를 불문하고 권력자들이 나라를 농단하는 느낌이 듭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김성식님, 상황이 상황인지라 사드 배치가 불가피할 수는 있지만 국민의 염원은 아닙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휴대전화 뒷번호 4744번. 네. 이 번호 쓰시는 분은 사드는 미국에서 계속 문재인 정부를 압박했다고 생각합니다. FTA 피해기, 북한 선제 공격 등 사드를 배치할 때까지 북한핵을 빌미로 해서 협박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일 속상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일 것입니다. 이런 의견 보내오셨습니다. 8672번 쓰는 분, 안보관으로 분열돼가는 국론이 북한의 핵보다 무섭습니다. 남북 통일보다 국론 통일이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의견 주셨고, 5949번 쓰시는 분, 폭행 장면을 어른들이 보고서도 말리지는 못할 망정 신고라도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엄연히 범죄 방조죄이고 공범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신고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말이죠. 예. 전수민님, 중학생 아이 둔 엄마입니다. 요즘 아이들 반 분위기가 학교폭력 일보 직전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유독 그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벌을 더 준다고 해서 그런 아이들이 줄어들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385번 쓰시는 분, 청소년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만든 사회도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요? 처벌에 대한 논의만 치열하고 청소년들이 범죄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을 개선하는 이런 과정은 또 도외시된다면은 문제 아닐까요?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전폭적으로 동의합니다. 자,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자 사연 함께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샵 1035 50원 단문 100원 장문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SBS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언론의 암흑기, 당신의 뉴스 길라잡이, 김용민 브리핑. 생방송은 S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고릴라와 서울 인천 경기 FM 103.5 SBS 러브 FM, 부산 FM 105.7 KNN 러브 FM으로 아침 6시 20분부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전달자 김용민, 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만나보세요. 소년법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에도 강릉 여중생 폭행 사건과 아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같은 10대 학생들의 범죄가 속속 보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을 잔인하게 집단 폭행해서 공분을 자아냈는데, 자, 그래서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 수위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것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소년법의 적용 연령은 만 10세에서 만 19세까지인데요. 처벌보다는 교정과 지도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국회의원들은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 표창원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29명은 특정 강력 범죄에 미성년자 형량을 완화해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다.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에 신중하자는 입장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년법을 강화하는 게 더 많은 청소년을 범죄자로 확정짓는 낙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또한 소년범들은 오히려 교정시설에서 범죄를 배울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입법조사처는요, 요즘 청소년이 몸은 커졌을지 몰라도 정신이 성숙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소년법을 적용하는 연령을 낮춰야 한다. 네. 지금보다 더 낮춰서 소년법을 적용하고 그 나머지는 성인에게 해당하는 그런 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JTBC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한편 청소년 전문 판사로 알려진 천종호 부장판사, 부산 가정법원 소속이지요. 어제 김용민 파일에서도 이분은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까 궁금해하기도 했습니다. 재판정에서 이 가해 학생들을 만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호통 판사로도 유명한 천종호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가해 학생들을 만난다면 뭐라고 할지, 처벌 수위는 어떻게 정할지, 네,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예, 소주보호 처분을 하게 되면 만날 가능성이 높죠. 예, 있습니다. 예. 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범죄나 비행에 대해서는요. 예. 책임은 엄정히 추궁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처벌이 끝난 뒤에는 범죄자를 낙인 찍어가지고 재기 기회를 뺏기보다는 우리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해 나갈 때까지 도와줘야 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처벌은 단호하게, 처벌이 끝난 뒤에는 따뜻하게, 이 입장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의 잇따른 폭력 범죄에 대해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또래 집단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과시욕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진단했는데요. 과시욕이 죄의식을 억누르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설명입니다. 얼마 전 강릉 집단 폭행 사건에서는 영상통화를 통해서 집단 폭력을 중계하고 가해 여성 청소년 가운데 한 명은 SNS 채팅방에 팔로우 늘려서 페북 스타가 되고 싶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죄책함은커녕 SNS 스타가 되겠다는 바람을 버젓이 드러낸 것입니다. 이들은 심지어 피투성이가 된 부산 여중생 피해자 사진을 공유해서 자신들이 때린 피해자와 비교하며 조롱했습니다. 피해자는 물리적인 폭력에 이어서 정신까지 피폐해지는 2차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한국일보와 인터뷰한 전문가들은 이들이 일반 학생보다 사회관계망이 좁아서 집단에서 배척당하지 않으려는 심리가 있다. 이런 심리가 SNS를 통해 범죄 과시 형태로 표출된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서울 강서구에서 특수학교 설립 특수학교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이은자 서울지부 부대표는 특수학교의 설립을 호소했는데요. 특수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부모들은 이은자 부대표에게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특수학교가 들어서면 집값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인데 얼마 전에 이런 비슷한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네. 알아봤는데 특수학교가 들어선다고 집값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주민토론회에는 강서구 지역구 국회의원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도 함께했는데 이럴 때 정치인이 역할을 해야지요? 네, 하지만 김성태 의원은 이은자 부대표의 호소가 끝나기도 전에 토론회장을 빠져나가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2016년 김성태 의원은 현재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옛 공진초등학교 부지가 아니라 마곡지구를 특수학교 대체 부지로 제안했는데요. 김성태 의원은 장애아동 학부모들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은자 부대표가 한마디 했습니다. 어제 방송된 SBS 러브 FM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일부 들어보시죠. 서울시를 압박해서 대체부지를 만들어주신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자리가 네. 마곡지구에 있는 공원 부지였어요. 마곡지구 공원 부지요. 저희가 사실 특사기로 만들려면 그 일정한 면적이 있어야 돼요. 최소 면적이. 네. 근데 그 면적보다 굉장히 적었고요. 네. 그리고 또 문제가 마곡 주민들의 반대가 정말 많았어요. 사실은 학교 부지에 학교를 짓는 것 자체도 어려운데 공원 부지에 학교를 짓는다는 거는 저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쪽은 저희가 갈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네. 사실 이제 김성태 의원 쪽에서는 대체 부지를 완벽하게 마련을 해주었는데 저희가 무조건 들으려고 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4대 그룹도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4대 그룹인 삼성과 현대차 그리고 SK와 LG가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위해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었는지 조사한다는 의미입니다. 김상조 위원장이 일감 몰아주기 조사와 관련해 4대 그룹을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거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군요.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지난 7월 중순 검찰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경남 사천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내부 인사들의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요. 이 회사 하성룡 전 사장이 연임하기 위해 로비를 벌였다. 이런 의혹 역시 수사 대상이었습니다. 최근엔 한국항공우주산업 이 회사가 한 방송사 간부의 조카를 포함해 10여 명을 부정 입사시킨 정황이 드러났지요. 자, 그런데 지난 7월 당시 압수수색 현장에서 검찰 수사관들은 뜻밖의 인물과 마주쳤습니다. 이 사람 누군가요? 네, 이 사장 응접실에 있던 사람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수석 비서관을 지낸 친박계의 중진 현역 의원이었습니다. 이 친박계 의원, 한 방송사 간부의 형인데요. 이 두 사람의 조카는 KAI에 부정 입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하성룡 전 사장이 이 방송사 간부의 청탁을 받아 부정 입사를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자, 경향신문이 그런데 실명을 깠습니다. 네. 바로 청와대 정무수석, 홍보수석을 지낸 이정현 의원입니다. 한편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과거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수사가 중단됐던 배경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있다. 이렇게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5일 집배원 이모 씨가 아픈 몸 이끌고 출근하라네. 이런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집배원 이모 씨는 광주 서광주 우체국 소속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지난 10일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한 이 씨에게 우체국 측이 병가 처리를 종용했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산업재해인데 병가 처리로 이제 압박을 넣은 거군요. 사고 이후에 이 씨는 병가 3주와 연차 2일을 사용했는데 동료 집배원들은 광주 서광주 우체국이 안전무사고 1000일 달성을 위해 사고 처리 대신 병가를 내도록 재촉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우체국 측이 이 씨가 골절 같은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꾀병이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광주 우체국 관계자는 안전무사고 1000일을 앞두고 있었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출근을 재촉한 적은 없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지난해 2월 취임한 한국석유공사 김정래 사장과 노조가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노조는 사장의 퇴진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측근 채용 비리와 부당노동 행위 그리고 부하 직원에 대한 인격 모독성 막말 때문입니다. 어떤 막말이었을까요? 한 석유공사 직원에 따르면요. 지난해 업무보고 때 사무소장과 부장이 답변하자 김정래 사장은 멍멍이 소리하네. 이렇게 비하하는 발언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또한 모 처장은 김정래 사장과의 대면 자리에서 태화강에 가서 빠져 죽어라 이런 막말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김정래 사장은 상황에 따라 의미 없이 한 발언을 과장하고 왜곡한 것이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노조 측은 김정래 사장의 채용 비리를 또 지적하고 나섰는데 자신의 지인과 학교 후배의 이력서를 담당 처장에게 직접 전달하며 내가 잘하는 사람인데 빨리 채용하고 싶으니 이들과 협의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3살 남자아이가 폭행당해 숨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범인은 진돗개를 숭배하는 한 종교 집단의 교주였습니다. 진돗개를 숭배하는 종교 집단. 경찰의 수사 결과 20명가량의 신도들은 진돗개 수십 마리를 키우며 함께 살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JTBC의 취재 결과 이 종교 집단에 알려지지 않은 실체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진돗개교회 교주 김모 씨는 3살 남자아이가 대소변을 못 가리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했습니다. 김모 씨는 아이에게 악귀에 씌었다며 폭행했다고 밝혔는데요. 3살 남자아이의 사체는 중년 여성 4명이 전북 완주의 한 야산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는 사체를 꺼내 태운 뒤 인근 강변에 뿌렸는데요. 범행에는 아이의 엄마 최모 씨도 함께했습니다. 교주가 자신의 아이를 때려 숨지게 했는데 사체 유기를 도운 것입니다. 최 씨는 이혼 위자료 3천만 원 전부를 교주 김모 씨에게 상납하기도 했는데요. 기사를 소개하는 저도 참 화가 나는 기사입니다. JTBC 보도였습니다. 탄핵 때문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무기가 아름다워서 소유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서지요. 사드 체계를 반대하는 입장이나 찬성하는 입장이나 사드가 좋으니 들여오자 이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사드가 북한 핵을 얼마나 억제할지는 불투명하지만 우리는 사드를 없애는 세상, 또한 살상 무기를 모두 없애는 세상으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노래 가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만 제목 때문에 이 노래 골랐습니다. 박상민의 무기여 잘 있거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한 여자가 5번째 이별을 하고 산속으로 머리 깎고 완전하게 떠나버렸대. 첫 번째 남자 고등학교 때 같은 학교 같은 서클의 남자친구래. 둘이 열심히 공부했지만 남자친구 대학에 떨어진 거야. 화가 나서 군대를 갖고 이 여자는 기다렸지만
하는군. 내가 입장 받고 생각해봐도 환장하로를. 다음 얘기 되게 궁금할 거야. 한 주 끝나면 계속할게.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